서울 도심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일대 5개 차도를 가득 메웠는데요.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떠넘기는 일본과 이를 사실상 용인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우리 어민들한테 대책이나 그런 거 구분 없이 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어장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다에다 대책 없이 우리가 방류를 했다는 거, 오염수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죠. 뭐 대책을 세워놓고 방류를 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염수를 방류를 해가지고 입장이 난감하죠, 어민들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 정책에 대해 보안해동에 개탄스럽습니다. 예, 우리 지금 지역이 우리 전남 영광군에서 굴비 산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500개 가구에서 굴비 가게를 하고 있는데 4분의 1 정도가 이거 방류하고 나서 소멸됐다고 봐야죠. 없어지고 지금 매출도 엄청나게 방류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업체들을 보면은 여기 굴비가게 상인들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봐야죠. 국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야죠. 해양 투기 원전 오염수 혹은 원전 폐기물이 해양 투기됐을 때에는 해양 주권을 가진 국가가 그것을 정보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주권이거든요. 해양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AEA가 주도하고 있고 도쿄전력과 함께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도 좀 확인을 했는데 뭐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들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믿냐 뭐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의 답변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이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농산물인데 거짓 표시하고 또 원산지 표시 안 해서 적발된 사례가 42건이었습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 농산물이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철회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일본 정부와 IAEA,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우리의 말을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책임지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그냥 잘 쳐라 가라, 폭력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고 우리의 주장을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야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당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옮겨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직접 조사하고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이어온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에 현지 수산물 가격이 벌써부터 뚝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뒤에서 방조하게 된 그러한 국제 정책적인 어떤 그 논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지역 패권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패권을 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런 어떤 그 전쟁, 분쟁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염수 방수 문제를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방조를 하게 된 것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서 대태평양 혹은 대동북아 이쪽 전략에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G2라고 하는 미국 다음의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지역 패권 국가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단면 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국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을 해소하는데 해결하는데 미국이 뒤에서 협조를 했고 방조를 했고 지지를 했고 또 한일 간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와 또 징용자 배상 문제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담 속에서 그것을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결국은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도하는 삼각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 문제였고 또 한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관계, 공조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다 또 이 징용자 문제다 이런 문제를 대충적으로 얼버무리도록 미국의 뒤에서 또 조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오늘날에 가장 우리 한국 혹은 일본 이런 어민들 수산업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먼 문제가 아니라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하고密接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강경하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했더라면 이런 방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과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았겠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류를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규정대로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오염이 과도한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년, 3년 후에는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서는 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 수산업, 어민들의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 차원의 문제지 어떤 작은 어느 한 지역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 끊임없는 압박과 압력을 주어서 우리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서 부하 내동이 아니라 좀 더 강경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전원이 거기에 일조해서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압박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